인천 오리 가공 공장발 확산세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집, 밀폐, 밀접 등 산밀 작업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마을 경로당들이 2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 또다시 폐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옥천 개 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해 경찰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시뮬레이션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대부분의 제2외국어 교사를 10년 넘게 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가 적다 보니 고교 학점제가 도입돼도 수업 자체가 열리지 않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오늘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절반인 5명이 진천의 오리 가공업체에서 추가돼 이곳 누적 감염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보은의 한 금속 부품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직원 5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시작됐는데 방역의 초점이 산밀 작업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안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천 오리 가공 공장발 확산세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직원 확진에 이어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 감염으로까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발 확진자가 어제 14명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추가 확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가 13명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는 추가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2주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3월 2일까지 휴업을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 탈의실 해서 그 안에 전체를 다 그 표면 소독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앞선 사례를 봐도 향후 보름간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지난달 26일 충주의 한 닭 가공업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17일간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직원 규모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지난 1일 직원이 700명에 달하는 음성 축산물 공판장발 누적 확진자가 보름간 13명인 것과 비교하면 300여 명 규모의 진천 오리 가공업체발 확진은 사흘 만에 16명을 기록했습니다. 보은의 한 금속 부품 공장에서도 40대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공장은 직원 50명 규모로 확진자를 포함한 22명이 기숙사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밀집, 밀폐, 밀접 등 산밀 작업 환경은 늘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기숙사 환경점검, 환기소독, 식당에서 띄어앉기 등을 미리 실시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 환경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을 넘어서면서 개인위생과 거리 두기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코로나19로 폐쇄와 개방을 반복하고 있는 마을 경로당들이 2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로선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 또다시 폐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도우미 어르신들이 나서 구석구석 쌓였던 먼지를 털고 소독을 마친 증평의 한 경로당. 마을 주민 100여 명 중 절반가량이 노인인 작은 시골 마을 경로당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거의 집에서만 지내다 다시 만난 어르신들은 서로 담소와 안부를 물으며 그리웠던 정을 나눕니다. 참 어떻게 참 잘 지냈어요? 아이고. 자주 만나다 못하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경로당 문이 다시 열린 건 2달여 만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과 진정을 거듭하면서 폐쇄와 개방을 반복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문에 다시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르신들은 여간 허전하고 답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여름에는 무더위 쉼터를 잃었고 겨울에는 따뜻한 사랑방을 갈 수 없었습니다. 오전과 오후 시간대 잠깐이고 안에서 음식도 해먹을 수 없지만 2달 만에 개방이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집에 있으니까는 텔레비 보다가 들어놓기만 하고 온몸뚱이가 다 쑤시고 아프지 뭐. 그러니까 나오니까 여러 사람 얼굴 보고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더.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경로당문은 다시 닫힙니다. 정부 방침이 이제 다시 닫으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닫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좀 잠잠해지기를 바랄 뿐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내 경로당은 모두 4,100여 곳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개방되는데 단양구는 아직 개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일주일 뒤면 벌써 정월 대보름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월 대보름 행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로 올라서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리던 대보름 행사는 물론 올 상반기 축제와 행사도 줄줄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무구내구는 떨쳐버리고 새해 소망을 비는 달집 태우기에 지신밟기, 쥐불놀이 등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민속놀이 경연대회와 함께 성대하게 치러졌던 충주 목계나루 정월 대보름 축제.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도내 모든 지자체가 정월 대보름 행사를 전격 취소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아서 지난해에도 못했습니다만 대보름 행사를 전혀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봄꽃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될 전망입니다. 제천 청풍호를 따라 화려한 벚꽃들로 장관을 이루던 청풍호 벚꽃 축제도 올해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제천시는 일찌감치 상반기 축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아예 저희들 사업비를 안 세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진행될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예 벚꽃 축제 예산도 안 세웠기 때문에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개최 38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던 단양 소백산 철축제 역시 올해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단양구는 매년 상반기에 열리던 전국 쌍둥이 축제도 우선 하반기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음성군의 연중 최대 행사인 반기문 마라톤 대회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끝을 모르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속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각지에서 인기리에 열렸던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줄줄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지난달 옥천에서 발생한 개 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학대 의도가 있었다는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이례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50대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차 앞범퍼에 매단 채 5km가량을 주행했고 결국 개는 도심 하상주차장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클릭션 올렸는데 아저씨 내려와서 그 바퀴 옆에다가 갖다 놨거든요, 개를. 당시 A씨는 차량에 개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다며 절대 죽일 의도나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A씨를 조사한 결과 A씨의 진술이 거짓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발 당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A씨의 진술마저 믿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죽은 개와 부피와 무게가 비슷한 물건을 차량에 매달고 운전자가 정말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상황만 보거나 아니면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진술에 의해서만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시뮬레이션을 조금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또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견주가 또 그 사체를 들고 후다닥 치우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지금 수사 기록에 나온 그 정황 증거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물적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동물학대 관련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시뮬레이션 수사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에서는 대다수 제2외국어 과목 교사를 10년 넘게 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수 자체가 적고 교과목 개설도 해마다 들쭉날쭉이다 보니 신규 임용을 하지 않고 순회교사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제2외국어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걸까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제2외국어 과목 교원 수급 문제는 해묵은 과제입니다. 교사가 없어서 교사 한 명이 학교 서너 곳을 돌며 수업하는 일까지 생기다 보니 제2외국어 교사들은 신학기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시수를 좀 보전을 받았으면 하고 또 그 시수에 맞춰서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일본어 수업하면서 1시간 거리 있는 곳에 이틀이나 순회를 나가고. 이런 현상의 원인은 수요 중심의 교과 과정 설정에 있습니다. 제2외국어 같은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수요가 어느 과목에 몰리느냐에 따라 매년 개설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런 들쭉날쭉한 교과 과정이 제2외국어 임용고시 실시를 어렵게 하고 교원을 뽑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 충북에선 학생 수요가 많은 중국어를 제외하고 지난 2018년 일본어 신규 임용이 한 차례 있었던 것 외엔 제2외국어 교원 임용이 10년 넘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규모로 요청하는 꼭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교원 수급은 교육부 차원에서 한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창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은. 또 당장 3년 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도록 하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지만 제2외국어는 교사가 없어 수업 자체가 열리지 않을 우려까지 나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일괄 통제, 일괄 선발하고 일괄 배치하는 이런 중앙 통제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과목이 있어졌다 사라지고 또 여러 군데 순회를 나가야 돼 굉장히 복잡한. 매년 달라지는 교육 수요에 뒤따라가는 땜질식 방식이 아닌 제2외국어 등 소수 과목의 안정적인 교원 수급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2월 셋째 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2.5% 올라 2달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구별로는 흥덕구의 상승률이 0.34%로 가장 높았고 청원구도 0.28%로 비교적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의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활용할 DNA 센터, 즉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센터를 건립합니다. 2026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건설할 DNA 센터는 전문 인력 10명이 상주해 연구 데이터 분석과 활용 방안 마련, 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는 센터 건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들을 거쳐 내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영동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려내라며 서울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종복 영동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영업시간 보장,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확대,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시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말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 교직원들의 직무연수 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단재교육, 연수원 등 직속기관이 개설한 1,400여 개 강좌에 교직원 11만 4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에 비해 강좌 수는 88%, 참여 인원은 150%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 현장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강좌 개설과 참여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청주시 관련 민원은 10만 8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5.7% 증가했습니다. 요령별로는 교통민원이 7만 3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와 건축, 도로, 환경, 코로나19 관련 사항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 민원의 73.8%는 불법 주정차와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관련 신고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제천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설계비 3억 원이 국비로 확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838억 원을 들여 자원관리센터 내에 하루 200톤 규모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12회째를 맞은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40일간 문화재조창 일원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인도네시아의 무랴냐시 등 40여 개 국가 1000여 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병행됩니다. 조직위는 사전 행사로 오는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도구 없이 하루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옥천군이 코로나19 여파로 1년 가까이 문을 닫았던 작은 영화관 향수시네마를 오는 23일 재개관합니다. 다만 상영 전후 방역 소독과 발열 체크, 좌석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당분간 이용자를 옥천 군민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훈군은 이달 들어 진행한 정의품속 자목 100그루에 대한 2차 민간 분양이 100%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분양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에서 158명이 228그루를 분양해달라고 요청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그루당 가격은 110만 원으로 군은 22일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